교과서 252쪽 보시겠습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월북한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자, 윤혜는 남한에서의 옛 애인을 말합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자, 이 부분은 북한으로 밀항하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유토피아, 진정한 광장을 이제 의미하겠죠.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의 숙소의 창에서 자, 콜호스는 집단 소련의 집단 농장을 의미한다. 불타는 저녁노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자, 이 장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명준의 모습이고 은혜는 북한에서의 애인의 이름이죠.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자, 그 희망이나 꿈, 희망이 행복이나 꿈, 희망이 점점 줄어든다. 부채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점점 줄어들듯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 여기서 동굴은 밀실을 의미한다. 그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 자리에 서 있었다. 자, 우리 사북 자리는 자,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할 때의 그 아랫머리 가장 좁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부채의 사북 자리는 지금 명준의 처지를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 말은 명준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 중립국을 의미합니다.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 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죽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 자, 은혜와 그 죽은 아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자, 여기서 상징하는 바들을 잘 봐주면 되겠죠. 여기서 바다를 이제 광장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여기서 푸른 광장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남과 북에서 찾고자 했던 참된 광장을 여기서 찾았다. 근데 푸른 광장은 바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있는 명준의 모습이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자,
갈매기를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로 여겼으나 이제는 죽은 은혜와 아이를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자, 명준이 은혜와 아기가 마음껏 날고 있는 광장에 몸을 던질 것을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명준은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에서 주인공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설이라서 이렇게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지,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명준이 소설 속에서 어떤 이상적인 광장을 찾으면서 바다를 향해서 자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소설로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다. 마커에 닿자마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명준이겠죠. 자, 명준의 바다에 투신 자살한 내용을 제3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리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준이 실종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간 남중국 바다의 훈훈한 기운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닷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자, 이 바닷새는 죽은 은혜와 아기를 상징하는 갈매기를 뜻하겠죠.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자, 은혜와 아기, 갈매기는 명준과 함께 진정한 광장으로 떠났음을 암시하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960년에 새벽이라는 그 책에 발표된 최이둔의 광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 읽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된 부분 내용 읽어주시고, 이 부분 내용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해서도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54쪽 학습활동 보면, 자, 이명준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를 정리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유추해보자. 자, 명준의 삶을 부채꼴로 나타내고 있는데, 부채는 넓은 쪽이 있고 굉장히 점점점 좁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좁은 사복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남한에서의 생활. 자, 자유가 있는 철학도 이명준으로서의 삶.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서 취조당하고 정치를 경멸한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월북 이후의 생활. 유토피아를 꿈꾸고 월북하지만 북한에서의 삶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 중에서의 생활. 전쟁 중에 은혜와 재회하지만 은혜는 전사하게 되고 이명준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북자리. 자, 명준은 중립국을 선택하고 타고르호를 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북자리의 상징적인 의미. 사북자리는 부채에서의
이 좁은 부분을 우리 사북자리라고 하는데, 이 부채가 명준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채에서의 사북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명준의 삶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 그리고 인식의 전환점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발표해보자. 자, 남한에서의 밀실, 자, 개인적 영역, 사적 영역이다. 그리고 월북하죠. 북한에서의 광장, 광장은 사회적 영역이고 공동의 이념을 추구한다. 그러다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자, 남한에서의 동굴, 개인적 영역, 그 다음에 은폐, 보호,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되죠. 자, 희망의 공간, 익명성, 도피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초점 활동 1번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 북한 측과 남한 측이 근거를 대는 장면을 우리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명준의 대응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준의 투신을 죽음이 아니라 재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근거를 찾아서 이유를 추측해 보자. 이 부분은 이 바다를 원형적 상징으로 해석해 봤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원형적 상징은 시대를 초월한 어떤 보편적인 의미의 어떤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작품에서 이 갈매기를 은혜와 그 다음에 딸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라고 볼 때 이 바다를 푸른 광장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이 바다라는 물은 또 생명이 태어나는 어머니 뱃속의 양수를, 태아가 자라는 양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수에서 어떤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의미도 도출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를 위한 광장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 우리가 이 명준의 죽음을 재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광장의 서문의 일부분인데, 이 광장의 창작 배경을 4.19 혁명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유추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960년 4월 19일 혁명 당시에 우리가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광장과 밀실의 조화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최인훈의 광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분단 상황,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속에서 한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과 선택, 그리고 죽음을 다룬 소설이다. 남과 북으로 오가며 진실한 삶의 공간을 찾고자 하는 주인공 이명준을 통해 분단과 이념, 사랑과 구원, 진정한 인간의 삶의 등의 문제를 진지하고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명준은 남과 북 어디에서도 진정한 인간의 삶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제3곡행을 택하지만 끝내 자살하고 만다. 자, 인물 분석. 이명준, 철학을 전공한 대학생, 남과 북으로 가며 남한의 나태와 방종,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부자유의 환멸을 느끼고 진정한 광장을 찾아 제3국으로 가던 중에 바다에 투신 자살한다. 이 형도 명준의 부친으로 월북하여 북한에서 고위 관리로 지낸다. 윤혜, 명준의 남쪽애인, 명준의 월북 후 명준의 친구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여인. 은혜, 명준의 북쪽애인, 북한군 간호장교로 종군하다가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전사하였으며 명준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여인이다. 자, 우리 상징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갈매기. 선상에서 맨 처음 갈매기를 보는 순간 그 새는 감시자의 눈길로 명준에게 불안감을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표상이 된다.
또한 항해하는 내내 동행해 오다가 명준의 자살 이후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갈매기에 명준의 의식이 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광장과 밀실은 대조되는 단어가 되겠죠. 광장은 사회적인 삶의 공간, 북한의 현실, 공허한 광장만 있는 곳, 이데올로기만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밀실은 개인적인 삶의 공간, 나만의 현실, 밀실만 있는 곳, 개인적인 자유를 중시한다. 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준의 자살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삶의 공간을 찾지 못한 절망의 결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장편 소설이고 사회 소설이다. 자, 8.15 해방에서 6.25 종전 사이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남한과 북한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념적 철학적 회고적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 이명준의 내면 심리까지 우리가 다 드러난다. 심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으로서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단.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고초를 겪은 명준이 월북한다. 전개. 북한 사회의 왜곡된 인연과 사회 모순의 환멸을 느낀다. 위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으로 참전하여 포로가 된다. 절정.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제3국을 선택한다. 결말. 제3국인 인도로 향하는 타고로 후에서 바다에 투신 자살한다. 주제.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이상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1번, 남한과 북한의 이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2번, 광장과 밀실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3번,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되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